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새벽 2시쯤 갑자기 깜짝 놀라 깨면서 분명히 저녁에 일부러 물을 아주 적게 마셨는데도 소변이 몹시 마려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한밤중에 2번, 3번씩 반복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은 전혀 쉰 것 같지 않게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경고 신호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뇌와 혈관이 가장 중요한 회복 과정을 거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심장은 더 급하게 일을 하게 되며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제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야간뇨를 겪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높고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사망 위험 역시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몸은 정교한 시스템과 같고 야간뇨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경보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해서 앞으로의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상태의 진짜 원인을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야간뇨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도 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지, 방광약이나 전립선 약이 왜 때로는 일시적인 도움만 되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균형을 잃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방법에서의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수면과 장기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놀라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층과 노년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면서 저는 야간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순히 방광이나 전립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과민성 방광 치료제부터 전립선 약까지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약을 먹는 동안만 잠시 좋아질 뿐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며 사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야간뇨의 근본 원인은 방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물, 소금, 그리고 미네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최대한 싱겁게 먹으라는 조언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소변이 마려울까봐 오후 5시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밤에는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문제가 당신이 마신 물의 양이 아니라 몸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액 속의 소금과 미네랄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몸은 혈액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물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반면 세포 안쪽은 조용히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서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며 팔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늘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에 야간뇨는 노화로 인한 무해한 현상이 아니라 그 불균형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 안전하고 효과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이 이렇게 역설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소변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도 잠을 이어서 잘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뇌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데 보통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일종의 안전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에는 이 밸브가 적당히 열려 있어 신장이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듭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밸브는 대부분 닫히게 되어 신장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을 크게 줄이고 방광이 쉴 수 있도록 하여 우리가 깊이 잠들 수 있게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저녁에 물을 마셨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소변 때문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히 6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이 점점 더 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음이나 악몽 때문이 아니라 방광이 계속해서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한밤중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는 같은 고민을 가진 환자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식사를 매우 조심하고 예전보다 훨씬 싱겁게 먹으며 신장과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하루에 2~3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특히 밤에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안에는 매우 위험한 생리적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은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고 각 장기를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혈액에는 일정한 농도의 소금과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물은 혈관 안에 머물며 각 세포로 고르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혈액 속 소금 농도가 지나치게 희석되면 몸은 이를 위협적인 상태로 인식합니다. 너무 묽은 혈액은 혈액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전체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몸은 매우 강력한 자기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소금 농도를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물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출 경로가 바로 소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소변은 방금 마신 물이 아니라 혈액과 조직에서 끌어내어 혈액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배출된 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계속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내부의 세포들은 오히려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때때로 세포 수준의 탈수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당사자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분명합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쥐가 잘 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야간뇨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또 하나의 결과가 뒤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만성염증 상태입니다. 수분과 미네랄이 부족한 조직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쉽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방광은 그 영향을 특히 뚜렷하게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방광벽이 예민해져서 아주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곧바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광이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광이나 전립선만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길의 근원은 그대로 둔 채 겉에 보이는 불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일정 기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몸속 환경의 불균형이 그대로라면 문제는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온전한 잠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물과 미네랄의 균형 회복입니다. 몸이 필요한 곳에 물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을 되찾아야만 항이뇨 호르몬도 다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물을 계속 배출해야 할 압박을 받지 않게 되고 방광도 덜 예민해지며 잠은 비로소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소금을 더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소금 섭취를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에는 정확한 종류, 정확한 양, 그리고 올바른 방식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도 심장이나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야간뇨는 적이 아니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물을 제대로 붙잡는 능력을 잃고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들을 때에만 매일 밤 반복되는 피로와 불안 속에서 맴도는 대신 단순하지만 근본을 바로 겨냥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의 근본 원인이 물과 미네랄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심장과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몸이 자연스럽게 수분을 붙잡는 능력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짜게 먹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는 거칠고 위험을 내포한 접근법입니다. 문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종류의 미네랄을 올바른 용량과 올바른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의 천연 소금과 레몬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레몬은 씌어서 위에 안 좋다고 즉각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반적인 경고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생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이 조합이 야간뇨와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모든 소금이 같은 소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제소금, 조미소금, 산업적으로 가공된 소금들은 대부분 염화 나트륨만 남아있고 중요한 미량 미네랄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슘을 비롯한 다양한 미량, 미네랄이 있어야 세포와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천연소금은 이러한 풍부한 미네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몸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천연소금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가장 먼저 혈액의 삼투압이 조절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묽은 소금물에 채소를 담가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더 이상 무질서하게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액 속 미네랄 농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물은 신장이 혈액의 농도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밀어내기보다는 혈관 안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특히 밤에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트륨만 보충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몸은 또 다른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 레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은 천연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몸속에서 항상 짝을 이루어 작동합니다. 나트륨은 혈액순환계 안에서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고 칼륨은 수분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며 필요할 경우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면 물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배됩니다. 미네랄 균형 외에도 레몬은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몬이 산성이기 때문에 몸을 더 산성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체내에서 대사된 후 레몬은 약한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산성화 상태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지속적인 산성화는 방광점막과 요로에서 조용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환경이 개선되면 방광벽은 덜 예민해지고 소변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며 요의가 느껴지는 시점도 늦춰집니다. 저는 한 고령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김영자 씨인데 수년 동안 매일 밤 4-5번씩 잠에서 깨야 했던 분입니다.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해 낮에는 늘 멍한 상태였고 기억력 저하도 뚜렷했습니다. 오랜 기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길 뿐 수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뜻한 물에 소량의 천연소금과 레몬을 넣어 마셔보라고 권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걱정과 의심이었습니다. 저녁에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적은 양으로 며칠만 시도해보고 자신의 몸 변화를 관찰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지나자 그녀는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아침에 느끼던 다리의 무거움과 가벼운 부종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떤 밤에는 한 번만 깨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새로운 약 때문이 아니라 몸이 마침내 수분을 붙잡고
스스로 생체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내부 환경이 균형을 되찾으면 몸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신장은 더 이상 물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항이뇨 호르몬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기회를 얻게 되며 방광도 한결 덜 까다로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억지나 강요 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 리듬에 맞게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물을 참거나 약에만 의존해 야간뇨와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잃어버린 균형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따뜻한 물, 천연소금, 그리고 레몬이 물, 미네랄, 만성, 염증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조합을 안전하고 단순하면서도 문제의 깊은 원인에 바로 닿는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천연소금, 그리고 레몬의 조합이 왜 몸의 수분 유지 능력을 회복시키고 조용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망설이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이 경우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찬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 주변과 골반 부위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지고 소변을 담을 수 있는 용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요의가 더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물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온도, 약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실 때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음미하는 것처럼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물의 양은 많을 필요가 없고 약 한 컵 반, 즉 250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소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정제소금이나 조미소금은 필요한 천연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연 소금을 아주 소량, 두 손가락 끝으로 집은 작은 한 꼬집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물에 잘 섞었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살짝만 감지될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표는 물을 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미네랄 농도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레몬은 얇게 썬 한 조각이나 소량의 순수한 레몬즙이면 충분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이라면 몇 방울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늘려가세요. 레몬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네랄 균형을 돕고 염증 환경을 완화하기 위해 넣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 위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마시는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물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간격은 몸이 방금 들어온 물을 급히 배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세포를 돌보기 위한 필요한 수분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가볍게 휴식을 취하세요. 책을 읽거나 몸을 조금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장실에 한번 다녀와 방광을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밤중에 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음료 외에도 제가 저녁 시간에 환자들에게 자주 권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습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중력의 영향으로 상당한 양의 수분이 다리 쪽에 몰리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갑자기 혈액순환계로 돌아오면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20-30분 정도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면 이 정체된 수분이 미리 순환계로 돌아와 잠들기 전에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처리해야 할 소변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워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을 위아래로 여러 번 굽혔다 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심장과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수면 중 체내 수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의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 또는 특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레몬의 양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소금은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나 목표는 빠른 변화가 아니라 안전과 균형입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한 번 마신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며칠간의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날 변화가 없다고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내부 환경을 다시 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낮 동안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 핵심은 야간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몸의 메시지입니다. 야간요는 몸이 수분을 붙잡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고 있으며 물과 미네랄 사이의 불균형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증상만을 억누르는 데 집중하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변화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야간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몸을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과 가볍고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